한 손님이 있으셨는데 이쪽에 잘 안 지워지던 흑자 잡티가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계속 토닝을 해주다가 이제 루비 레이저가 데모로 들어온 기간에 마침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루비 레이저로 진행을 했죠. 사실 보니까 잡히기 힘들었던 그게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안 되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레이저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원장 강동입니다. 미용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과정으로서의 미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결과로서의 미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으로서의 미용은 이 시술이나 관리를 받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스파 같은 데를 가서 마사지를 받잖아요. 예쁜 인테리어, 고급 아로마 향, 폭신한 베개, 이 마사지사의 손놀림, 이런 모든 감각들이 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좀 과정의 미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과로서의 미용은 이제 내 몸이나 얼굴에 있어가지고 미 자체를 떨어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못생긴 점이 하나 나 있다. 그 점을 깎아서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가 났다. 코 성형 수술을 받아서 코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를 결과로서의 미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달라졌을 때 우리는 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사실 모든 관리나 피부과나 성형외과까지를 다 포함해서 관리, 시술, 수술을 다 포함해서 이 과정으로서의 기쁨이나 결과로서의 기쁨이 사실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색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색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굴에 톤이 어둡다거나 아니면 잡티가 있다거나 기미, 주근깨, 흑자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좀 좋아하는 바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큰 고민은 없는데 간단하게 레이저를 받으면서 그냥 얼굴 톤 관리를 하고 싶고 더 까매지는 것만 막고 싶다, 그러면서 이 간질간질 따끈따끈한 이 느낌을 좋아하시는 손님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짜 고민이 심각해요. 기미가 너무 많이 끼었고, 아니 여기 하나 딱 올라온 흑자가 그런 게 싫어서 이거를 없애달라고 오시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이 두 가지 환자분들을 다룰 때 사실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정을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지나치게 효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이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빠른 확실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대신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경과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게 되는 편이긴 합니다. 색소 치료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결과가 저는 그래도 중요한 이 영역이라고 보고, 사실 피부과를 찾아오는 손님 중에서는 그래도 결과를 원하는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은 되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토닝을 하거나 제네시스를 일괄적으로 쏘아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손님한테 있어서 더 색소가 밝아질지 없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편이긴 한데요, 이 색소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받으신 손님의 피부 상태, 두 번째는 시술자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비의 퀄리티가 있는데요, 이 장비와 시술자, 피시술자 세 가지 3위가 이제 일체가 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피부 컨디션이 좀 나쁘고 치료가 어려운 분들, 애초에 색소도 있을 것이고 장비가 조금 아쉽거나 오래됐거나 출력이 떨어져서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시술해 주시는 테크니션이 지식이라던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시술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효과를 좀 덜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접해서 마음에 든 루비 레이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많은 색소 치료를 받는 손님들 혹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원장님 왜 10회 했는데 그대로죠? 일단 색소 치료 효과는 이 선과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지 못하면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이 선을 넘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이 세기로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 선의 세기를 정하는 것은 시술자가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쯤 하면 되겠다 하고 딱 첫 회 시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다 하면 조금 더 세게 해보자. 근데 부작용이 생겼다, 조금 더 약하게 해보자. 이러면서 조금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차가 필요한 것이고, 회차가 필요한 것인데도 혹시나 뭐 경험이 부족했다 해서 이 선을 넘지 못하는 식으로만 치료를 하면은 여러 번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냐, 이제 제가 선으로 표현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색소 자체는 피부 밑에 있는 멜라닌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멜라닌 자체가 얼굴의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유독 선천적인 이유든 후천적인 이유든 한 부위에 많이 분포하게 되면 그 부분에만 색깔이 더 올라가게 돼서 우리한테 미적으로 더 안 좋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멜라닌을 깨주는 것이 이 모든 색소 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참 말로 하니까 쉽지만
하지만 이 멜라닌이 어떻게 깨지는지, 얼마나 잘 깨지는지는 이 시술자의 경험이 참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많은 경험을 가진 시술자가 건강한 상태의 손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 레이저 장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레이저 장비가 조금 아쉬운 경우에는 안 됐던 것이, 좋은 장비들이면 정말 쉽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장비 역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비가 중요할까요? 피부과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색소 치료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레이저 토닝이라는 장비인데요. 이거를 의사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Q-스위치 엔디아그 1064 나노미터 레이저입니다. 사실 아실 필요 없으시고, 이것이 정석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치료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만국 공통 병원마다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효과를 보고자 한다 하면은 이제 원장님의 경험에 따라, 판단에 따라, 지식에 따라 조금씩 추가되는 장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색소 치료는 워낙 많이들 받으시니까 기본적인 토닝 장비와 다른 제네시스 장비 하나를 들고 치료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약간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요거 계속하면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은 회차가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손님이 약간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러 장비를 이제 데모라고 병원에 들여서 직접 써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색소 레이저 장비 데모를 받다가 최근에 한 가지를 결정해서 저희 병원에 드리게 된 것이 바로 루비 레이저입니다. 한 손님이 있으셨는데 이쪽에 잘 안 지워지던 흑자 잡티가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계속 토닝을 해주다가 이제 루비 레이저가 데모로 들어온 기간에 마침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루비 레이저로 진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손님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원장님 그 레이저 오늘도 하나요? 그거 데모 끝나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거 있어야 되는데요. 원장님 저 여기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사실 보니까 잡히기 힘들었던 그게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데모 기간에 몇 명씩 추가되다 보니까 루비 레이저라는 장비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이제 입고를 결정하게 됐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부가적인 색소 레이저 치료 장비는 이런 식으로 좀 추가가 되는 편인데요. 이제 원장님의 경험, 지식, 선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따로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비 레이저는 그러면 어떤 레이저냐, 또 이것을 어렵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692 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색소를 때려주는 그런 레이저인 것인데요. 조금 더 멜라닌 친화적인 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692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멜라닌의 반응도가 조금 더 좋으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점은 부작용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부작용이라 하면 즉 멜라닌이 아닌 다른 조직에다가 에너지가 과하게 들어가면서 피부가 다치고, 그로 인해서 빨개지고 붉어지고 조금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인데, 주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멜라닌만 타겟을 해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파장 자체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해서 강하게 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효과를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안 되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레이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조건 정답이다, 만능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을 생각은 없지만, 기존의 색소 치료에서 약간 한계를 보신 분들이 다음에는 뭐가 있나? 다른 거 없나? 라고 물어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치 색소를 가진 손님 중에서 이걸 사용했었을 때 조금 좋은 경과를 보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던 것을 되게 해주는 레이저다 라고 저는 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무조건 좋나요? 안 좋은 건 없나요? 하실 수는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모든 의료 시술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요. 루비 레이저 같은 경우도 이 멜라닌의 특이적이다라는 장점 자체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바꿔 말하면 조금 세게 때렸을 때는 오히려 색소가 너무 없어지다 못해 주변의 피부보다 하얘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히려 저색소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에너지 값을 잘 조절해서 너무 욕심만 내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몇몇 부분은 강하게 치료 후 이제 듀오덤 스티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 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색소가 다시 잘 빠지면서 깔아앉게 되는데, 이 후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좀 자극이 되고 진물이 나거나 빨개지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점 빼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못 받을 시술이 아니라 후관리만 잘 진행되면 못 보던 효과를 볼 수 있는 레이저인 것이고, 이 후관리를 잘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것 또한 저는 병원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잘 진행되는 곳을 찾아서 선택해서 루비제를 받는다면 아마 좋은 효과의 색소 치료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비 레이저에 대해서 좋다, 안 되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 만능은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있고 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케어가 이루어지는 병원을 가시면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루비 레이저 좋다라는 말을 되게 길게 돌아와서 조금 얘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치료에 있어가지고 과정의 치료도 있고 결과의 치료도 있지만, 이 색소 치료에서 결과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장비가 현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루비 레이저는 되게 괜찮은 장비다.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히 컨트롤하고 한다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토닝 레이저로는 못 보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점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 강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